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2014년 5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 자동차 그룹의 기술센터를 시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시장이 크고 기술 수준과 관리의 세밀화 정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의 발전은 중국이 자동차 대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을 철저히 연구하며 정책을 잘 활용하여 각종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강력한 성장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혁명의 큰 대세를 확실히 파악하고 산업 체인을 중심으로 혁신 체인을 배치하여 과학기술 혁신이 산업 발전에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새 그로부터 1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과연 시 주석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각각 3,016만 대와 3,00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12% 증가하여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의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2,612만 대와 2,606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 10.6% 증가했으며 상용차의 생산 및 판매량은 모두 40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8%, 22.1% 증가했습니다. 2009년 중국은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 및 판매 1,000만 대를 도입해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판매국이 되었으며 2013년에는 2,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2017년 생산 판매가 정점에 도달한 후 3년 연속 하락하며 전환기에 들어갔지만 2021년 3연속 하락을 끝내고 다시 상승하였고 작년 결국 3천만 대의 목표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약 7,600만 대였습니다. 즉 자동차 3대가 팔리면 그 중에서 한 대는 중국에서 판매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중국의 신에너지차의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958만 대와 94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8%, 37.9%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32.6%에 달하며 9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순수 전기차가 668만 대로 동년비 24.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280만 대로 84.7%, 여유 전지차가 6,000대로 72% 증가했습니다.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가 큰 우세를 점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자동차 회사의 상품 배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차 판매량 상위 10개 회사는 824만 대를 팔아 전년 대비 47.7% 증가했으며 전체 신에너지차 판매량의 86.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상위 상계사는 506만 대를 판매하여 시장 점유율 53.3%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 정책과 시장의 이중작용으로 2024년에도 신에너지차는 계속 급성장할 것입니다. 난립했었던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 은 이제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출되어야 하는 기업들이 떠나가면 남은 기업들의 성장은 탄력을 받게 되죠. 중국의 많은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 역시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촉진 및 성장 안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장 활력과 소비 잠재력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2024년 중국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좋은 발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입니다. 따라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에 발맞춰 자동차 산업 역시 성장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에게 큰 시장에 불과했던 중국이 이제 몸집을 부여서 해외 시장으로까지 거침없이 진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522만 대로 전년 대비 57.4%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1,016억 달러, 수출 증가율은 69%로 세계 1위였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수출이 414만 대로 전년 대비 63.7% 증가, 상용차 수출이 77만 대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출은 370만 대로 52.4% 증가, 신에너지차 수출은 120만 대로 77.6% 증가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수출이 2022년 311만 대에서 2023년 500만 대 가까이로 늘어나는 특이한 상황은 러시아 시장에서 갑자기 기회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23년 러시아 시장으로 수출된 차는 90만 대가 넘는데 이는 2022년 16만 대 수출에서 80만 대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모스크바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후 글로벌 브랜드의 러시아 타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부과로 인해 수혜를 입었습니다. 2023년 중국의 대독립국가 연합으로 자동차 수출은 약 135만 대로 4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액은 327% 증가한 256억 달러입니다. 이 중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481% 증가한 95만 대, 수출액은 388% 증가한 197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2021년 수출 200만 대를 돌파해 한국을 제쳤고 2022년에는 300만 대를 넘기며 독일을 제치고 일본에 이은 전 세계 자동차 수출 2위국이 되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100만 대를 돌파하여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의 자리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중국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기를 성공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과는 한두 기업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세세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을 지원해 왔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조금 등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이 동원하는 방법들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사사건건 WTO에 제소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BYD입니다. 중국 정부는 BYD를 테슬라와 대적할 수 있는 전기차 전문 제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자동차 제조사 중 가장 철저하게 신에너지로 전환한 기업은 당연히 BYD입니다. BYD는 2022년 3월 정식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완전히 중지하면서 신에너지차의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그해 처음으로 중국 내 10대 자동차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량을 보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하위 브랜드를 포함한 기준으로 샹하이 자동차와 이치 자동차가 1, 2위입니다. BYD는 3위입니다만 개별 메이커로 보면 1위입니다. 2위 기업하고 비교하면 판매량이 무려 100만 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50% 증가했습니다. BYD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혀 생산하지 않는데 중국 내 1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전기차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작 회사들의 실적을 보면 2위, 3위, 11위는 폭스바겐, 6위, 7위는 토요타, 10위는 닛산, 13, 14위는 혼다입니다. 이 표에서 환비는 12월과 11월의 판매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7위 이치 토요타 56.34%, 12위 똥펑 닛산 60.15%, 13위 광치 홍다 60.25%, 14위 똥펑 혼다 68.2% 증가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12월에 판매량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전달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실적이 올라갔다는 것은 판촉 행사 등으로 물량을 밀어내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들의 2023년 연간 판매량을 보면 모두 2022년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든 마이너스 폭을 줄여보려고 작년 12월에 판매량을 급하게 늘린 것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합작 회사인 베이징 현대는 23위, 위에다 기아는 51위입니다. 상위권 기업들도 전기차 기업 말고는 녹록치 않은 형편이라 실적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결과는 한국 완선차 기업들이 그만큼 중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 의존하면 할수록 위험한 이유는 중국은 지금 굉장히 빨리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며 자국 전기차 기업인 BYD, 샤오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향후 일본,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중국 전기차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의아스러운 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전기차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표했으며
장기간 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의 촉진 정책을 실시했는데도 중국 자동차 기업 중에서 BYD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전기차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 국영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들은 본인이 경영할 때 몇 년만 잘 넘어가면 되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고 실적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한국의 재벌 경영은 여러모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모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오너십이 필수입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을 잘 이끈 지도자들, 성실하게 일한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의 공이 큽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기업가들의 공헌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부담하는 것, 주변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남들을 설득하며 이끌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 끈기, 인내심, 총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병철,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 산업 진출, 정주영 회장의 자동차 조선업 진출 등 좋은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들의 문어발 경영의 폐해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견제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들의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초 BYD의 완참프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약 1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애플은 포기한 길을 망설임 없이 걷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영업이익률은 테슬라의 절반 수준에 그치지만 중저가의 전기차를 앞세워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전기차의 이러한 성장에 대해 마냥 좋은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중국 공유 자전거 기업들이 엄청난 과잉 생산을 통해 점유율 싸움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 그 결과 선도 업체들이 모두 공멸하고 수많은 자전거 쓰레기들만 넘쳐났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급과잉으로 다른 국가의 산업을 죽이는 것은 중국이 흔히 취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전기차 산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이유는 한 해 1천만 명이 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대졸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일자리 공급은 정부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대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국 산업 스파이들이 한국에서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전기차 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은 기존의 기술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얇아지는 TV, 점점 큰 화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으로 물을 계속 받다 보면 언젠가는 넘치는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술이 축적되거나 정부 정책의 영향 등의 원인으로 갑자기 큰 폭의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후발 주자들이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존의 노하우와 기술적 우위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지금 자동차 산업이 그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2차 전지로 대체되면서 자동차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엔진 기술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막대한 석유 소비를 하고 있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될수록 향후 미국과의 분쟁 역시 악화되어 해상으로 원유를 조달하기 힘들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수입로에 있는 국가들에게 차관을 제공하고 항구나 인프라 등을 건설해주며 사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거점을 마련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석유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인이기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전기차로 전환시키고 더불어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원전을 포기한 건
러시아에게 속은 독일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은 매우 복합적이며 그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기업, 특히 BY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BYD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상강은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입니다. 물론 연간 판매 1위는 삼성과 애플이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샤오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유는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보급된 스마트폰은 이미 100억 대가 넘었고 교체 주기 역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파이를 두고 혈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최초로 연간 10억 대를 돌파했지만 작년 판매량은 11억 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외에도 반도체, 가전 등으로 다각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애플과 샤오미는 모두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또한 중국 경기의 하강 역시 애플과 샤오미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장 점유율이 미비한 수준이지만 애플과 샤오미는 절대 강자가 없는 중국 시장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오미는 한때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우며 여러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만큼 애플을 모방하는 회사라는 평가도 받아왔었습니다.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진 역시 창업 초기 스티브 잡스가 연상되는 옷차림을 하고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회사 모두 전기차를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며 투자를 해왔다는 것인데 애플은 포기한 반면 애플을 따라하던 샤오미의 전기차는 이미 중국의 도로를 누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플이 추구하던 전기차는 자율주행이 핵심인 반면 샤오미의 전기차는 우리가 흔히 보던 일반적인 성능의 전기차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샤오미의 전기차 SU7은 출시 직후 여러 가지 결함에 대해서 SNS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시속은 265km, 제로백은 2.78초로 만만치 않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이제 창업한 지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인데 어떻게 애플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021년 11월 역대 최고가인 407달러를 기록한 뒤 우하향을 지속해 180달러 전후인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원인은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에 미치지 못하는 편의성 때문입니다. 집하고 회사, 일정한 장소만 운행하면 큰 상관이 없지만 먼 거리의 초행길이라면 미리 충전 가능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매연 배출에 점점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였는데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규제의 적용 시기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높은 인플레이션도 구매자들에게 전기차의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불황에는 모험적인 시도를 주저하게 되니까요. 전기차 시장에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인해 더 많은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해지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이익은 곧 연구개발 비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기차로의 변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작년에는 약 7,600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1,400만 대가 전기차였습니다. 약 18%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제 6대의 자동차가 팔리면 한 대는 전기차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생각보다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정확한 겁니다. 절반 이상의 전기차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수치와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23년 전기차 모델별 전 세계 판매량을 보면 1위와 3위 테슬라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8대의 차량은 모두 중국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기업별 판매량을 보면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BYD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순수 전기차 모델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테슬라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테슬라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해도 1만 달러짜리 어느 정도 탈만한 전기 자동차를 시장으로 쏟아내면 어떤 기업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건 돈입니다. 그리고 돈이 가장 모이는 곳 중 하나가 주식시장이죠.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10위 안에 중국 기업인 BYD가 3위, 샤오미가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에 그렇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은 하나도 없고 전기차 기업인 BYD와 샤오미만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중국 전기차의 성공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오미는 이미 1만 대 이상의 SU7을 인도했고 지금까지 예약 물량만 9만 대, 올해 총 판매량 12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국 기업인 테슬라와 전기차 산업이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미국이 아니죠.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7.5%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유럽 역시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관세가 각각 100%, 25%로 올라간다고 해도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렇게 관세를 올려도 성능 대비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이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100%라고 앞으로도 계속 100%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떤 정책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지만 그게 대중 유화 정책이 아닐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78년 처음 개혁 개방을 선언했죠. 하지만 지지부진했고 1989년 발생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를 계기로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반대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물리치느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당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산업은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자동차는 기계공업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생산을 위해서는 철판은 물론 수만 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정교한 절삭, 가공 능력이 필요하고 고온,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엔진 기술 역시 필수적입니다. 자동차를 보면 그 나라의 공업력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종합 공업력이 필요한 산업이기에 미국, 유럽의 일부, 동아시아 상국 정도만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조립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유발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했지만 1980년대 초 미국과의 합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내수가 작다 보니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수용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술만 배우고 싶었는데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은 안 열고 기술만 달라고 하니 당연히 합작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독일의 폭스바겐이 중국 상하이 자동차 등과 합자 회사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 회사의 지분은 50%를 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2019년 상하이에 진출할 때까지 외국 기업들에게 계속 채워졌던 족쇄였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중국에 진출했기에 그 이후 중국에 진출하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도 기술 이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사를 유지하고 있고 기아자동차 역시 같은 해 똥펑과 위에다와 합작을 시작했다가 현재는 똥펑이 모든 지분을 매각하여 지금은 기아 기차 유항공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산업을 개방한 지 30-40년이 지난 지금 외국 자동차 기업들과 합자 회사를 만든 건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내어주고 선진국들의 기술을 흡수하겠다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판매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선진 공업국들의 기술 노하우가 탄탄했기에 중국이 따라잡지 못했던 거죠. 물론 최근 몇 년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향으로 수출 물량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워낙 크기에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었고 이제는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 중에는 연중 가격 할인을 하는 회사들이 많고 일부는 판매가 부진해 생산 라인조차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샤오미의 전기차 진출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건 중국에는 자동차 회사가 많은데 왜 또 샤오미에게 생산 허가를 해줬을까였습니다. 추측컨대 중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각 성별, 국유기업 혹은 지방정부에게 외국 회사와 합자 회사를 만들게 했지만 가이어주의 특유의 경직성과 부정부패 등의 원인으로 결국 세계화에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만 내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되는 시기가 오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이제 국유 기업이 아닌 BYD와 샤오미에게 중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맡긴 것입니다. 샤오미는 BYD하고는 달리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게 위탁 생산을 하게 해줍니다.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명칭에 베이징이 들어가죠. 공산국가에서 회사명의 수도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자동차 그룹은 한국의 현대 그리고 벤츠와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합작을 통해 현대차와 벤츠를 생산하면서 일정 부분 기술력을 흡수했을 것입니다. 그런 회사가 샤오미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니 당연히 큰 무리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샤오미의 전기차를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샤오미는 세계 최대 2차 전지 기업인 CATL가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분은 CATL 51%, 베이징 자동차 그룹 39%, 샤오미 5%입니다. 안정적으로 2차 전지를 공급받겠다는 거죠. 샤오미가 당과 정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합리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동차 생산 허가증도 발급해주고 또 베이징 자동차 그룹하고 파트너를 맺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언론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샤오미는 뭔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샤오미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2위인 삼성전자와 애플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3위 기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점차 전기 자동차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IT, 전자기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 혹은 전장 부품 사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 상강 역시 전기차 산업 진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만 애플은 이미 애플카를 포기했고 AI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과거 완성차 시장에 진출했다가 현대 기아차와 원수 사이가 된 전례도 있고 이재용 회장은 그룹 사업을 전자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재편하며 방산, 화학 등을 정리까지 했기에 앞으로도 삼성전기, 하만 등의 계열사를 통해 전장 부품 사업만 하고 다시 완성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기술을 가진 회사 중에서는 샤오미만 유일하게 직접 전기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것이 됩니다. 과연 모바일 기술과 전기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많은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샤오미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